안녕하세요. 첫 스텝을 맡은 이상빈 프로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웨비나에서 집안 설계 프로세스 혁신을 주제로 CRM을 통한 3차원 지형 정의와 터널 구조물 모델링으로부터 지층에 대한 2차원, 3차원 해석, 마이다스 12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까지의 프로세스를 통해 집안 분야 설계에서의 CIM이 갖는 가치에 대해 공유드렸었습니다. 웨비나 직후에 받았던 설문을 통해 실무자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도 하고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CIM에 기능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터널 구조물의 상세부 모델링은 어떻게 구현하나요? 조금 더 자세히는 비난 연결 통로나 갱문도 CIM에서 구현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새로 출시된 V140 버전의 신기능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오늘 웨비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경우 화면 좌측 상단의 말풍선을 클릭하여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웨비나 종료 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예제는 상하행 튜브가 분리된 쌍굴 터널입니다. 단선 병렬 터널이라고도 하는데요. 곡선의 평면 선형에 종단경사, 평경사가 모두 반영된 쌍굴 터널 모델에 비난 연결 통로와 벨마우스를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그 과정을 실제 시연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웨비나는 동작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방식이 아닌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시연 위주로만 진행되며 상세 동작에 대해서는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CIM 교육센터에 따라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웨비나가 끝난 뒤에 각자 자리에서 따라하기를 한 번씩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비난 연결 통로 모델링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델링 최종 결과인데요. 대인용 비난 연결 통로를 내측 선형 기준 140m 간격으로 설치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 간격은 설치 지침, 연장 등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실무에 맞게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수를 고려해서 종단경사가 반영되어 있고요. 통로 바닥면은 단차 없이 양측 본선의 종단경사 차이를 보정하여 모델링 되었습니다. 본선 측 비난 연결 통로의 접속부는 선형에 대응될 수 있도록 모듈화해서 설치 위치나 폭을 변경할 수 있게 모델링 되는데요. 비난 연결 통로 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접속부 모델링 절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IM에서는 본선 모델에 접속부 모델이 독립적으로 설치 또는 해체될 수 있도록 접속부 일체를 라이브러리로 모듈화하여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총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 공동구의 규격 변화 구간을 커팅하기 위한 객체. 커팅 타겟 객체와 커팅 툴 객체가 만나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 계단부 형상을 커팅해주는 객체. 공동구 뚜껑이 배치될 형상을 커팅해줍니다. 세 번째 요소, 공동구 뚜껑을 포함한 계단부 객체. 이렇게 3가지 요소가 할당되면서 본선에 설치되는 원리인데요.
이 방식은 3D 설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되는 폭의 변경도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좌우로 5m씩 폭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컨스트레인트 플레인만 옮겨주면 폭이 확장되겠죠? 또 커브 라이브러리로 생성된 모듈이기 때문에 선형 변화에 있어서도 완벽 대응이 됩니다. 이 모듈은 공동구와 계단의 재원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사전에 모델링 해주시면 되고요. 생성 과정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본 모델로 돌아와서 접속부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140m 간격으로 비난 연결 통로를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영상에 보이는 붉은색 객체는 커팅되는 형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델입니다. 나머지 공동구 뚜껑도 할당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모드로 나가서 방금 생성한 어셈블리 유닛을 선형에 할당하는 것으로 본선 측 비난 연결 통로 접속부 모델링이 완료됩니다. 이제 비난 연결 통로를 모델링해서 두 터널을 이어주면 되는데요.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통로가 할당될 경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는 비난 연결 통로가 설치되는 선형을 의미합니다. 통로의 선형 정의에는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 간격, 두 번째는 기준 선형으로부터의 방향입니다. 예제에서는 내측 반경인 하행 터널로부터 법선 방향으로 140m 간격의 통로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배수를 위한 통로의 종단 경사인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최소 마이너스 2%의 종단 경사를 반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한 선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행 터널 어셈블리 유닛에서 터널 진행 경로의 법선 방향으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선은 법선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가이드 패스입니다.
이 가이드 패스를 140m당 한 번씩 반복 생성될 수 있도록 설정한 뒤에 어셈블리 유닛을 업데이트 해주면 설치 간격과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가이드 패스가 베이스 모드에 생성됩니다. 이 패스는 가이드 패스일 뿐이고요. 정확한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터치가 조금 필요하겠죠. 우선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작업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활용된 커팅 뷰 기능은 그래픽상으로만 특정 단면 위치를 잘라서 보여주는 것일 뿐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은 아닙니다. 먼저 선형의 끝점을 라이닝 내측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양 끝점의 엘리베이션을 터널의 바닥면과 맞춰줍니다. 이제 양측으로 마이너스 경사를 주면 되는데요. 두 점의 좌표를 측정해보니 하행 측의 바닥면 엘리베이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높은 쪽을 기준으로 2%의 경사를 만들면 되겠죠. 선을 둘로 나누고 하행 측 선형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종점의 엘리베이션을 시점에 맞춘 뒤에 이 길이의 0.02배만큼 종점의 엘리베이션을 높여주면 되겠죠. 좌표 테이블에서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면 쉽게 2%의 경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행측 선형은 무브 버텍스 동작으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슬로프를 측정해보면 하행측으로 마이너스 2%, 상행측으로 마이너스 2.03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작업 화면을 조정한 뒤에 이 선형의 비난 연결 통로 계획 형상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요. 약간의 디테일 편집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할당된 라이브러리는 계획 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로는 양쪽 본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설치 위치에서의 최종 형상 편집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편집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난 연결 통로의 바닥 콘크리트입니다. 설치되는 지점에서 양쪽 터널의 종단 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면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차를 자연스럽게 보정할 수 있도록 바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본 모델로 돌아와서 먼저 양쪽 터널 바닥의 끝선을 잇는 면을 만들어 줍니다. 로프트를 통해 중간 영역이 리니어하게 보정된 곡면이 생성되는데요. 곡면을 잘라서 중간 프로파일을 얻은 뒤에
경사에 맞게 배치하면 통로 바닥의 상면의 정확한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Z 방향으로 300mm 아래 바닥에 하면을 만들고요. 생성된 바닥면에 각각 핏 페이스 하는 것으로 정확한 바닥 콘크리트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통로의 내측 형상을 공제해주면 이렇게 최종 통로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감 처리만 남았는데요. 통로 측 접속부의 마감은 핏 페이스 기능으로 간단히 해결되고요. 본선 오프닝에 사용될 객체도 핏 페이스 기능으로 간단히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객체를 보이드 멤버로 바꾼 뒤에 커팅 툴로 설정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본선 터널이 커팅 되겠죠? 오프닝이 완료되었고요. 그 후 비난 연결 통로에 콘크리트 프로퍼티를 설정하면 모델링이 완료됩니다. 전체 모델링이 완료된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설치 간격, 방향, 그리고 종단 경사와 통로 측의 접속부 묘사, 본선 측의 접속부, 공동구와 계단의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설명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서 비난 연결 통로 한 개소를 5분에서 10분 정도면 누구나 모델링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난 연결 통로는 정확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시공 좌표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충분히 묘사할 수 없었던 정교한 2D 도면, 정교한 3D 도면을 얻는 등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난 연결 통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전준원 프로님께서 객문 모델링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IM 기술팀 전준원 프로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터널 벨마우스 모델링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터널 벨마우스를 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고객사에서 터널 선형을 고려한 객문 모델링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터널 선형이 적용된 벨마우스형 객문 모델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생성한 터널 어셈블리 유닛 앞쪽에 벨마우스 모델링을 배치하고 선형에 할당하여 최종 완성하는 과정으로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터널에 벨마우스를 할당하기 위하여 앞에서 완료한 터널 CIM 파일에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라이브러리 모듈에 진입합니다. 이름을 터널 벨마우스로 작성하고요. 터널 구간의 단면은 미리 작성한 CAD 파일을 임포트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DWG 파일을 선택하고 CAD 파일을 불러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포인트로 CAD 단면을 생성합니다. 터널 단면을 생성하기 위하여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바이 셀렉으로 CAD 선을 선택하여 서페이스를 생성합니다. 반복하여 터널 전체에 각각 서페이스를 생성해 줍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터널의 선형과 같은 종단 경사에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포인트 라이브러리에서는 라인으로 선형을 대체합니다. 터널 중심선을 선택하고 좌표 -10과 0.3을 탭키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종단 경사 3%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수입으로 서페이스와 라인을 활용하여 3D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터의 타겟을 페이스로 설정하고 전체 단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패스를 선택하여 터널을 생성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CAD 단면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CAD 파일을 불러오는 모델링 방식 말고 CIM의 3D CAD 기능으로 하는 방법도 문의를 주시는데요. 벨마우스 영상은 CIM 3D CAD 기능으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AD 파일을 불러와서 하는 작업 중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서페이스를 생성할 경우에 드래그를 전체로 하게 되면 서페이스가 하나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수입에서도 필터의 타겟이 올인 경우에 불필요한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꼭 필터의 타겟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종 영상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벨마우스 모델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벨마우스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CIM의 3D CAD 기능으로 형상을 만들 예정이므로 모델링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기 위하여 커팅 뷰를 적용해 줍니다. 커팅 뷰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위치를 절단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라인을 생성합니다. 무브에서 by distance를 선택하고 Z축에 1을 넣고 거리 2m를 넣으면 터널 중심에서 Z축으로 2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생성하고 다시 무브에서 by distance를 선택하고 X축에 1을 넣고 거리 7.5를 넣으면 포인트가 이동하고 포인트를 다시 투영하여 터널 상단에 포인트를 위치시킵니다. 혹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조금만 더 모델링을 진행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인트와 첫 번째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벨마우스 경사 구간에 라인을 만듭니다. 탭키를 이용하여 좌표 -3.0과 1.5를 입력하고 벨마우스 단면 두께 500만큼 옵셋해 줍니다. 옵셋한 라인을 터널 상부면을 활용하여 트림합니다. 그리고 트림한 라인 끝에 첫 번째 라인까지 연결해 줍니다. 벨마우스 영상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커팅 뷰를 오프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익스트루드로 서페이스를 생성합니다. 두 개의 서페이스가 생성되는데요. 앞쪽의 서페이스는 터널과 벨마우스에 맞닿는 외측 라인을 출출하기 위한 거고요.
뒤쪽 서페이스는 터널과 벨마우스에 맞닿는 내측 라인을 추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페이스를 디바이드하고 디바이드된 서페이스만 쇼해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로 벨마우스 단면의 내외측 라인을 추출하고 서페이스를 하이드합니다. 터널과 벨마우스가 맞닿는 서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로프트에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가이드 와이어는 라인이 끊긴 부분이 없어야 하므로 먼저 라인을 머지하여 라인을 합쳐줍니다. 라인을 합친 다음 로프트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가이드 와이어를 선택하여 서페이스를 생성해 줍니다. 터널과 벨마우스가 맞닿는 곡선의 서페이스가 생성되면 잘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쇼오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라인과 터널 벨마우스 맞닿는 곡선의 서페이스만을 쇼 온리 합니다. 익스트루드로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형상 진행 방향으로 라인을 선택한 다음 길이를 여유 있게 10m 입력하여 벨마우스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벨마우스 형상이 만들어지면 서브트랙트로 터널의 벨마우스 부분을 공제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터널에서 벨마우스를 공제한 터널 상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벨마우스 길이만큼 라인을 만들고 디바이드의 툴로 사용될 서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서페이스가 일부만 생성되어도 디바이드 옵션의 인피니트 툴 옵션을 체크하면 툴 객체가 무한히 연장된 페이스로 가정하여 타겟 객체를 분할합니다. 터널과 벨마우스 형상 모델링을 하이드하고요. 모델링 과정에서 만들었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 줍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어사인으로 현재 객체의 속성을 변경해 줍니다. 속성에서 바디 투 멤버를 선택하고 타겟 객체로 벨마우스를 선택하여 솔리드 멤버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재질도 커먼에서 콘크리트로 설정해 줍니다. 색깔은 콘크리트 색으로 설정합니다. 완성된 터널 벨마우스를 선형에 할당하기 위하여 컨스트레인트 포인트를 만들고 싱글 포인트 링크드 엔터트를 설정합니다. 완성된 벨마우스를 선형에 할당하기 위하여 포인트 라이브러리 모드에서 나옵니다. 워크트리에서 벨마우스를 할당할 터널 어셈블리 유닛 모드로 진입합니다. 터널에 컨스트레인트 포인트를 만들고 터널 벨마우스 포인트 라이브러리를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적용된 어셈블리 유닛을 업데이트해주면 터널과 벨마우스가 같이 선형에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터널 상하행선, 시종점에 각각 벨마우스를 할당한 모델링입니다. 벨마우스의 종단 경사가 다르므로 각각 모델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형상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스텝 1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보여드린 모델링의 전 과정은 CIM 교육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따라하기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CIM 기술팀에서는 실무자들에게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여러 집안 분야 전문가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문해주신 내용 중에 기존 2D 설계 방식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들도 있고 그로 인한 실무자분들의 고민이 정말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CIM을 통해서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마이다스 IT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스텝에서는 CIM 140 버전의 신기능 소개입니다. CIM 기획팀 조성진 프로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CIM 기획팀의 조성진 프로입니다. CIM V140 인스톨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 주요 기능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저 섹션 관련 개선입니다. 3D 모델의 임의 위치에서 유저 섹션을 추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타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들인 솔리드 바디 모델이라도 별도의 작업 없이 쉽게 유저 섹션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경사 기능의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 중심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수직 방향 편경사량 적용에 있어서 디펜던시 기능이 추가되어 특정 위치에 대해 계산된 편경사량으로 고정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레벨 구간이 적용된 방호벽 또는 중분대 등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편경사 기능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러리 카탈로그의 개선입니다. CIM에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파라메트릭이 고려되어 변수 변경만으로도 별도의 모델링 없이 즉각 활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으나 워크트리 기능이 불편하여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개의 패널로 분리하였으며 카테고리 선택 시 바로 우측 패널에서 라이브러리 썸네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색 기능까지 추가하여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임드 뷰 기능의 개선 사항입니다. 모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던 기존의 네임드 뷰 기능의 UI를 화면 하단의 타임라인 UI로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비해 가시성이 좋아졌음은 물론 사용자가 설정한 뷰와 뷰 사이의 특정 위치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근 상세 모델링 관련 주요 기능입니다. 우선 종철근을 감싸는 스터럽 철근에서 오프셋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CIM에서 불편하다는 요청이 있었던 스페이서 철근을 점철근 선택만으로 철근의 직경을 고려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근 모델링 시 프리뷰 형상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사항을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크의 방향을 리바의 C 종점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V140 이전의 버전에서는 C 종점의 후크가 같은 평면에 항상 존재하도록 회전이 제한되었으나 현재 서로 다르게 회전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다양한 형상의 리바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그동안 웨비나에서 많은 집안 도로 엔지니어 분들이 요청하셨던 사항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8월 집안 관련 웨비나와 10월 컨퍼런스 2021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던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 측량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 지형도로 생성된 원 집안면을 보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집안면 위에 임의 좌표 위치에 측량 데이터를 입력하여 원집안을 보정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선형 기반으로 측량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되어 중심선 측량 및 횡단 측량 야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안 보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원집안이 아닌 지측면에 대하여도 추가 보링 데이터에 의한 지측면 보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기능은 기술 지원 사이트의 따라하기 기능에 추가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폴리선 타입의 지층선을 이용하여 지측면을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탄성파 등 물리 탐사에 의한 컨투어 라인을 이용한 지층 생성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보링 데이터와 집안 전문가에 의해 보정된 지층선을 선형 기반으로 입력하여 원집안 형상을 참조한 지층 생성 과정입니다. 크리깅 기법에 의해 소수의 데이터만으로도 지층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 연동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공단계 해석 연동 기능이 신규 개발되었습니다. 10일이 아닌 CIM에서 해석을 위한 시공단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공단계 해석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이다스 CIM에서 시공단계 세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정의된 스트럭처 단위로 각 시공단계별 액티브, 인액티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단계 세트 정의 방식은 마이다스 11에서의 입력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입력한 시공단계 세트를 활용해 해석 케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CIM Analysis 모드의 Define 기능에서 시공단계 해석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생성된 해석 케이스 정보로 마이다스 11과 연동하여 스테이지별 모델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 하중 등의 밸류 입력을 통해 시공단계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연동 후 10일에서 추가 입력한 경계 조건, 하중 조합 등의 정보가 CIM 모델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여 모델 변경에 의해 재입력 없이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다스 CIM V140 버전의 신규 개선 기능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세미나를 보시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취합하여 다음 주 중 다시 보기와 함께 블로그에 포스팅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웨비나가 끝난 뒤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 분들의 더 나은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마이다스 IT CIM 기술 기획 개발팀에서는 오늘도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